주식시장이 폭등하고 금값이 폭등하고요. 비트코인도 폭등하죠. Everything rall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자산이 폭등한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인 붕괴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폭등, 금값 폭등, 역사적 붕괴 터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과거. 지금 현재는 역사적 고점을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과거를 한번 분석해보죠. 과거는요. 지금까지 Everything Rally라고 해서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모두가 함께 오르는 것. 역사적으로는 3번 있었습니다. 3번. 지금까지 3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안전자산이 오르면요. 위험자산은 내려갑니다. 일반적이잖아요. 위험자산이 올라가면요. 안전자산은 내려갑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금값이 올라가면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니까 주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이게 시장이 화랑이라고 하면 금값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오릅니다. 모두가 다. 안전자산도 오르고요. 위험자산도 오르고요. 자, 여러분 과거에 1차 Everything Rally, 2차 Everything Rally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Everything Rally 한번 보실까요? 1차 Everything Rally는요. 광란의 20년대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됐는데요. 제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게 잘못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광란의 20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2020년은 아니고요. 이게 1920년에서 1928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0년대에서 1928년까지 9년 동안이거든요. 9년 동안. 이 9년 동안은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 위기에 노출된 시간이 끝나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갖다 뿌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920년대에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자동차.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유럽을 확 휩쓸고요. 경제가 초토화됐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풉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의 Everything Rally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다 올랐습니다.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1928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게 대공황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요. 1918년에서 1919년까지입니다.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그만큼 유동성을 불러왔고요. 그 유동성이 자동차 신기술과 맞물려서 시장을 엄청나게 폭발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게다가 말입니다. 오늘은 지표가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지표들이 좀 잘못돼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Everything Rally는 버블 경제입니다. 버블 경제라는 게 1986년에서 1991년까지 6년 동안을 말합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요. 앵고입니다. 앵고. 그죠? 앵고입니다. 앵고가 되면 여러분 일본이 해외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수출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수를 부양해서 내수로 나는 이겨낼 거야. 이렇게 일본은 생각을 하고요.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말입니다. 뭐 수출해서 안 되는 거 앵고가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한 방 친 거죠. 예, 그 바람에 지금 일본은요. 내수가 좋아졌으면 좋은데 이게 말입니다. 경기는 부양이 되고 1985년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는요. 잘 돌아갔어요. 예, 플라자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어때? 그러면서 대출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예, 이 국민 소비자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거품이 계속 쌓였겠죠. 이렇게 6년 동안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엄청나게 쌓이니까 펑 하고 터졌습니다. 그게 1991년 이후에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예, 이때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부터 현재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미국만 푸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풀었어요. 게다가 미국의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은요. 경기가 자연스럽게 부양되는 보정수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은 풀었는데다가 예, 대선까지 있으니까 게다가 2008년에 돈 푸는 것까지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거품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요. 거품이 많이 붕괴하고 나서는요. 그 이후에는요. 와장창 무너지는 예, 버블 붕괴가 왔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된 지금의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금값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5일 현재예요. 예, 트로이 온스당 2345.35달러입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 난리도 아닌 거예요.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아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값 올라가는 거 보면요. 예, 이게 남들은 금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모 증후군. 예, 포모 증후군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 금을 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값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당 1억 원이 넘어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요. 지난 3월 13일에 73,066.3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죠. 이게 말입니다. 예, 마감지수로 봤을 때 인베스팅닷컴의 마감지수로 봤을 때 73,066.30달러지 이게 장중을 따지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비트코인도 뭐 광풍이 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4월 5일 현재도 67,578달러예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올라갈까요? 봐야지요.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이게 금값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더 올라간다.
게다가 반감기까지 겹쳤잖아요.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채굴량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채굴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공급이 그만큼 덜 되니까 공급이 줄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금 반감기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에서는요. 더 올라간다 아니면 이제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여기다가 주식시장은 보세요. S&P 500도 말입니다. 지난 3월 28일 날 5,25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언제든 사상 최고치 언제든 사상 최고치예요.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연발하고요. 뭐 일주일에도 2번씩 3번씩 사상 최고치를 연발하니 시장에 대해서는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올라가는 장세. 여러분 이렇게 안전자산이든 아니면 위험자산이든 이렇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 아니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이게 정상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사상 최고치만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남들은 금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남들은 주식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남들은 비트코인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부안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주 지독하게 나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상 최고치를 연발했던 지난 2번의 기록 광란의 1920년대 하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버블 붕괴 1990년대 저는 그런 일이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보다는요. 현금을 쌓아가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돈 벌어죠. 돈 벌어서 쌓아놔야죠. 그래야만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무조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현금을 쌓는다. 그리고 그 현금이 나중에는 뭐 2배까지 3배까지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분노의 매수를 기다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이 잘 나갈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주식을 사고 싶지만 굉장히 참는답니다.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니까 올라갈 거다. 그런데도 제가 망설이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스타일이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 한 선행매매의 위험 때문에 선행매매는 위법이거든요. 위험 때문에 저는 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저는 감행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은요. 저는 극단적인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급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는 everything rally는 결국 말입니다. 역사적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올라가요.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붕괴됐을 때 우리는 그동안 쌓아난 현금으로 분노의 매수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산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 아주 지독하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